어르신, 버튼 하나만 눌러두면 24시간 내내 에어컨을 켜도 전기 요금 걱정이 사라집니다. 믿기 힘드시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어컨을 켤 때마다 전기세 폭탄 걱정에 마음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걱정을 시원하게 날려버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어르신들 댁에 에어컨을 설치해온 박철수 기사입니다. 평생 모든 종류의 에어컨을 만져왔습니다. 제가 에어컨을 설치하러 댁에 방문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거의 모든 분들이 에어컨을 잘못 사용해서 불필요한 전기 요금을 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신 분들은 한결같이 전기세가 절반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여름 저희 고객 중 한 분인 순자 어르신 댁은 월 전기세가 28,000원만 나왔습니다. 바로 옆집은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에어컨을 쓰는데도 12만 원이 넘게 나왔지요. 저는 이 차이를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다가오는 폭염에도 전기세 걱정 없이 그 누구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주는 70만 원까지 지원받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전기세 때문에 찜통더위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 이제 그만 참으세요. 더 이상 아까운 전기세로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글을 꼭 저장해 두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더위 먹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입니다. 아낀다고 껐는데 오히려 전기세 폭탄.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어컨을 아껴 쓴다고 썼는데 전기세는 오히려 더 나왔다고요? 그렇다면 어르신께서는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가장 흔한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전기 요금 폭탄의 진짜 원인은 사용시간이나 온도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잠깐 외출할 때 무조건 에어컨을 끄는 습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에 사람도 없는데 켜두는 건 낭비지. 잠깐 마트 다녀오는데 굳이 켤 필요 있나? 너무나 당연한 생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특히 요즘 나오는 인버터형 에어컨의 전기세를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어컨은 처음 켤 때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1시간 정도 외출했다 돌아와서 다시 에어컨을 켜면 처음 5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 평소의 3배에 달합니다. 찜통처럼 더워진 30도 실내를 다시 26도로 낮추려면 실외기가 처음 몇 분간 최대 출력으로 비명을 지르며 돌아갑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완전히 멈췄다가 시속 100km로 다시 속력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을 가장 많이 쓰는 순간이지요. 짧은 외출 후 다시 켜는 그 2~4분이 하루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는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외기가 가끔씩만 살살 돌아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쭉 달리는 것처럼 연료 효율이 훨씬 좋은 것이지요. 제가 현장에서 30년간 확인한 결과 외출 시간이 90분, 즉 1시간 30분 이내라면 그냥 켜두시는 것이 오히려 전기세를 아끼는 길입니다. 출근처럼
몇 시간씩 집을 비울 때는 끄는 게 맞지만 잠깐 마트에 가거나 병원, 산책, 미용실에 다녀오는 정도는 그냥 켜두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두 번째 실수. 제습 모드가 전기세를 아껴준다는 착각. 제습 모드로 돌리면 전기세가 덜 나온다던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바람이 약하게 나오니 전기를 덜 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냉방기든 제습이든 시원하게 만드는 핵심 부품인 실외기는 거의 똑같이 돌아갑니다. 단지 실내에서 찬바람이 덜 나올 뿐 내부에서는 에너지 소모량이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제습은 조용하고 바람이 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집 밖의 실외기는 냉방만큼이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사용량에는 큰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제습은 아예 쓰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이나 특히 장마철처럼 눅눅하고 습도가 높은 날에는 제습 모드가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에어컨 개발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같은 온도로 설정했을 때 제습 모드가 냉방 모드보다 습기를 약 2.7배 더 많이 제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30년 현장 경험으로 터득한 제습 모드의 진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지 마세요. 우선 한두 시간 정도 냉방 모드로 집안을 시원하게 만든 뒤 그 다음에 제습 모드로 바꾸세요. 그러면 냉방 모드로 만든 시원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습도만 쏙 빠져 뽀송뽀송함이 오래갑니다.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제습이 아니라 냉방으로 시원하게, 그 다음 제습으로 뽀송하게. 여름철 눅눅한 방바닥이 끈적거리고 땀이 잘 마르지 않는 불쾌한 날에는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즉, 더위를 식힐 땐 냉방, 습기를 날릴 땐 제습. 이것만 잘 구분해서 쓰셔도 전기도 아끼고 집도 훨씬 쾌적해집니다.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 바람 방향부터 확인하세요. 에어컨을 아무리 오래 틀어도 시원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람 방향부터 완전히 잘못 설정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설치했던 고객댁 두 곳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모델의 에어컨이었지요. 한 집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집은 바람을 위로 향하게 틀었습니다. 한 달 뒤 전기 요금을 확인해 보니 무려 56,000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는 오직 에어컨 바람의 방향 단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원한 바람을 빨리 느끼고 싶어서 바람을 사람을 향해 아래로 쏘게 합니다. 시원하다. 이 순간의 느낌만 생각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에어컨은 선풍기처럼 바람을 직접 쐬는 기계가 아니라 방 안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과학의 기본 원리를 떠올려 보세요.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 원리를 거스르고 바람을 아래로 쏘면 냉기는 바닥에만 고이고 머리 위와 천장 쪽은 여전히 후텁지근합니다. 발은 시려운데 머리에서는 땀이 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에어컨 센서는
아직 덥네 라고 착각해서 실외기를 계속해서 돌립니다. 전기만 낭비하고 정작 시원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 바람은 항상 위로, 천장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천장에서부터 부드럽게 내려앉은 차가운 공기가 방 전체를 골고루 채워줍니다. 마치 커다란 냉장고 안에 들어간 것처럼 방 전체가 균일하게 시원해지는 거죠. 이런 순환이 만들어져야 설정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고 실외기도 쉴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전기 요금 절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람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에어컨 주변 공간입니다. 에어컨 바로 아래나 앞에 키 큰 장롱이나 냉장고 같은 가구를 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바람이 장애물에 부딪혀 멀리 퍼지지 못합니다.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둔 것과 똑같지요. 지금 바로 에어컨 앞을 확인해 보시고 바람길을 막는 가구가 있다면 위치를 바꿔주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냉기 순환을 바꾸고 전기 요금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리모컨의 I 버튼이 전기세를 반값으로 만듭니다. 지금 당장 리모컨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바람 방향을 위로, 확산으로 설정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전기세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떤 기능을 켜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백만 대가 팔린 에어컨이지만 그중 80%는 이 좋은 기능을 제대로 설정조차 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리모컨에 있는 이 버튼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90%의 사람들이 에어컨 리모컨에서 이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바로 자동 오토 버튼입니다. 어떤 에어컨에는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모델에 따라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저는 이 버튼을 30년간 마법의 버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에 에어컨이 스스로 똑똑하게 전력 소모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켜놔도 전기 요금이 폭탄처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일반 모드로 에어컨을 켜면 에어컨은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달립니다. 28도인 방을 26도로 맞추기 위해 엄청난 전기를 쏟아붓고 26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자동 모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작동을 최소화합니다. 즉, 에어컨이 똑똑하게 스스로 쉬는 겁니다. 어르신께서는 똑같이 시원함을 느끼지만 에어컨은 한숨 돌리며 전기를 아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기 요금이 반값으로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실내 온도를 확인하고 습도를 측정하고 심지어 방 안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전합니다. 마치 30년 경력의 에어컨 기사가 옆에서 계속 조절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설치해드린 두 집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달간 일반 모드로 사용한 집은 전기세가 93,000원, 자동 모드로 사용한 집은 전기세가 17,000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어르신의 에어컨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자동, 오토,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2010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이라면 100% 이 기능이 있습니다. 없다면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화면에 관련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부터는 꼭 이 버튼을 누르고 에어컨을 사용하세요. 햇빛만 잘 막아도 전기 요금이 절반으로.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실내 온도는 잘 안 떨어진다면 범인은 바로 창문입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히 높이는 주범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뜨거운 햇빛, 즉 직사광선입니다. 특히 남향 창문, 베란다 유리, 거실 통창은 하루 종일 태양열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는 난로와 같습니다. 이 열기는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는 것은 마치 난로를 켜놓고 냉장고 문을 열어둔 것과 똑같습니다. 실내 온도가 내려가지 않으니 에어컨 실외기는 쉬지 않고 풀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전기세는 폭탄처럼 올라갑니다. 반대로 햇빛을 잘 차단하면 실내 온도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럼 에어컨이 적은 힘으로도 시원한 온도를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커튼과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빛을 막는 게 아니라 열을 막는 것입니다. 햇빛, 차단용 암막 커튼, 열 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 심지어 창문에 붙이는 썬팅 필름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해 본 결과 암막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열어둔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5도까지 벌어졌습니다. 3도 차이면 에어컨이 작동하는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차이 나지요. 특히 거실이 넓고 창이 많은 집이라면 에어컨 성능보다 햇빛 차단이 전기세 절약의 핵심입니다. 특히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창을 가려주세요. 이 시간에 들어온 열기가 저녁 내내 집안을 덮입니다. 단, 검은색이나 진한 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으니 하얀색이나 은색 같은 연한 색 커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분 투자로 월 5만 원 절약. 에어컨 필터 청소의 힘 에어컨을 켜도 바람이 약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전기세가 갑자기 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필터입니다. 더러운 필터 하나가 어르신의 전기세를 2배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에어컨을 설치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한 어머님 댁에 갔는데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뭉쳐서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청소하셔야 해요. 어머, 난 몰랐네. 그 어머님은 3년간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전기세도 월 15만 원씩 나오고 있었고요. 제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 드린 후 다음 달 전기세가 7만 8천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필터 청소 단 하나만으로 월 7만 원 이상을 아끼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만듭니다. 사람이 마스크를 여러 겹 겹쳐 쓰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실외기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를 2배, 3배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난방 효과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필터 청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에어컨 전원을 끄고 앞면 덮개를 열어 필터를 꺼낸 뒤 흐르는 물에 칫솔 같은 부드러운 솔로 살살 먼지를 털어내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후 다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0분의 투자가 한 달에 5만 원을 절약해 줍니다. 저는 2주에 한 번 청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름철에는 생각보다 먼지가 빨리 쌓입니다. 달력에 에어컨 청소라고 표시해 두고 하시면 습관이 될 겁니다. 필터만 깨끗해도 에어컨이 훨씬 조용해지고 냄새도 사라지며 무엇보다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정부가 전기 요금을 대신 내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어컨을 아껴 쓰고 버튼을 잘 눌러도 가장 강력한 절약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 요금이 자동으로 깎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글 초반에 말씀드린 그 제도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가구 중에서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등록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의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차상 위계층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므로 1년 내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할인이 아닙니다. 여름철 전기세 부담이 거의 사라지는 수준의 좋은 정책입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확실히 챙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확실하지 않으시면 꼭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이 정보를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하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혜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습관으로 매달 수만 원씩 아까운 돈을 더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잠깐 외출할 땐 켜두는 여유, 날씨에 맞춰 냉방과 제습을 골라 쓰는 지혜, 똑똑한 자동 버튼, 햇빛을 가리고 필터를 관리하는 작은 습관, 그리고 정부 지원금까지.
이 모든 것이 어르신의 여름을 시원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인생이란 결국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여름을 바꾸고 가계부의 부담을 덜어주며 나아가 마음의 평화까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는 자만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세 절약을 시작하겠다는 다짐 한마디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큰 힘을 얻고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귀한 정보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고 다음 지혜도 놓치지 마세요. 올 여름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